일본은 한국과의 회담을 앞두고 다시 한번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측치 못한 발표로 한국을 상당히 당황스럽게 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았습니다. 23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스거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으로의 수출 제재를 하고 있는 반도체 소재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운용에 있어 거래의 실태를 반영한 단순한 신청 절차의 변경이고 완화 조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스가 씨는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또다시 국가 간 약속을 준수하고 한국 측에 현명한 대응을 요구한다고 말했는데요. 한국은 충분히 현명한 대응을 잘 하고 있는데 뭘 저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일본 경제산업상도 수출 규제에 대해 결코 완화 조치가 아니다고 말했고, 이어 아베 총리도 나라와 나라의 약속은 지켜달라고 말하면서 한국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면 일본의 생각을 제대로 전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만나기 전과 만날 때, 만날 후가 매번 달랐던 아베 총리가 한일 회담장에서 어떤 말들을 할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사실 아베 총리가 현재 궁지에 몰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한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일본 지지통신은 한국과의 갈등을 타개하는 것도 그렇고 아베 총리가 한중일 회담을 위해 중국을 방문하고 있지만 시진핑의 일본 국빈 방문에도 먹구름이 끼고 있다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23일 중국 방문의 초점은 한일 정상회담이 관계 개선의 발판이 될 것인가에 있다고 전하면서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내년 봄에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일본의 국빈으로 방문해줘야 하는데 이에 대한 반대론이 나오는 등 불확실성이 감돌고 있다 전했습니다. 지난 13일 아베 총리는 강연에서 중일 관계는 완전히 정상궤도로 돌아왔다. 하루 종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라고 말하며 시진핑 주석의 방일 성공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만, 현재 중국과의 센카쿠 열도 분쟁이 계속되고 있고 또한 중국 당국에 의한 일본인 구속 문제가 잇따르고 있는 것들 때문에 아베를 지지하는 보수층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자민당 보수파 의원은 국빈 방일을 환영할 수 있는 환경은 없다. 우려의 목소리는 국민들 사이에서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원하는 친중 정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시진핑 주석이 봄에 방문해줘야 여름에 있을 도쿄올림픽에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올 가능성이 높아질 것인데 아베를 지지하는 보수층들은 이를 싫어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한국과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내용을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가열해 수증기로 대기 중에 방출한다거나 오염수를 그대로 바다에 버리는 방안에 대해 사실상 확정한다고 발표해버린 것인데요. 지난달 28일 한국은 일본이 오염수를 처리할 때 과학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주변국에 충분한 설명을 한 후 반드시 협의 절차를 거친 다음에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그간 오염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처리 방법이 정해진 게 없다며 답변을 피해갔었습니다. 결국 막무가내식으로 주변국이 피해를 보든 말든 공멸을 향해 돌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한국의 생각을 일본에 제대로 전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피커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일본의 핵폭탄급 충격 발표에 미국 메이저 언론들이 난리가 난 상황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처리에 관해 하라다 요시아키 전임 일본 환경상은 바다에 방류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 일본 정부가 방사능에 오염된 오염수를 그대로 바다로 흘려보낼 수도 있다는 논란이 일파만파 퍼져나갔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인 11월 말까지만 해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일본의 반응은 결정된 바 없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3일 결국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를 보관하지 않고 결국 버리는 것으로 사실상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염수 문제를 검토해온 정부 자문위원회가 결과보고서 초안을 공개했는데 여기에 바다 또는 대기 중에 방출하는 방안만을 결론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돼 전 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제1 원전에는 991개 탱크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 117만여 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핵연료의 가열을 냉각시키는 데 사용한 물과 원전에 스며들어 오염된 지하수, 빗물 등으로 이 오염수는 하루에 170톤씩 늘고 있어 탱크를 더 늘리지 않으면 2022년 여름에 꽉 차게 된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정부위원회는 이 오염수 처리 방안에 대해 3년여 만에 결과보고서를 내놓았는데 사실상 오염수를 막무가내로 버리기로 결론을 낸 것입니다. 게다가 버리는 방법 또한 논란이 되었습니다. 위원회가 검토해온 6가지 처리 방안 중 해양 또는 수증기 방출, 그리고 이 둘을 병행하는 방법 등 단 3가지 방식으로 어쨌든 오염수를 방류하는 가닥으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게다가 해양 방류만으로도 문제인데 수증기로 만들어 대기로 방출시켰을 경우에 그 확산력은 안전하다는 결과값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지층주입, 수소분해, 지하매설은 규제, 기술, 시간상 문제로 어렵다 판단했고 탱크를 더 짓는 방안은 원전 내 땅이 부족하고 원전 밖으로 옮기는 것도 어렵다는 결론을 자체적으로 내버린 것입니다. 이에 일본 내 40여 개 지방 의원들조차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해양 방류 반대 의견을 냈고 후쿠시마 내에서는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뉴욕타임즈 역시 일본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대서특필하며 일본 정부가 안전하다 발표한 것보다 현재 방사능이 더 높다. 게다가 정부 보증에 관계없이 물이 바다나 대기로 배출되면 수많은 사람들의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며 전 세계 해산물의 안전에 대해 걱정을 해야 한다며 날선 비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해양과 수증기 방출 모두 전례가 있는 데다 방사선 추가 피폭량도 연간 최대 0.62 마이크로시버트로 일상생활에서 피폭되는 자연 방사선량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린피스 재팬의 스즈키 카즈에 교수는 바다와 대기를 쓰레기통으로 쓰겠다는 발상 자체를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일본 정부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방사능이란 아무리 미미한 수준이라 해도 인간에게 어떤 해를 입힐지 아직 다 밝혀진 바 없기 때문에 방사능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접한 전세계 네티즌들 역시 충격을 받고 우려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괜찮았다면 왜 1000개 이상의 탱크를 만들어 보관했을까요? 내 상식이 부족한가요? 차라리 바다에 일본을 버려라. 그들은 고질라를 정말 만들길 원하는 것인가? 일본에 이런 것들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까? 유죄 판결을 받게 할 수는 없습니까? 등 전 세계인들의 비판에도 일본 정부는 최근 들어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내용을 반복할 뿐입니다. 전 세계가 비판을 하는 가운데 일본이 이렇게 계속해서 귀를 막고 이를 강행하는 이유는 결국 건재한 일본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일본에게 내년 2020 도쿄올림픽은 가장 중요한 일본의 이벤트 중 하나입니다. 전 세계인들에게 일본은 안전한 나라로 증명시킬 최고의 조건이며 최근 지지율이 바닥으로 치닫고 있는 아베 총리에게는 마지막 지지율 반등의 탈출구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바다 위에서의 방류만을 금지하는 국제법의 허점을 노린 일본 정부의 전 세계인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막무가내 행동인 것입니다. 일본에게는 전 세계의 비난과 환경단체의 우려보다 일단 막무가내로 안전하다고 우기며 오염수를 방출하고 나서 자신들의 건재함을 그 이후에 우기려 서둘러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을 보고 이 나라는 인류애적 발상은 전혀 없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TV입니다. 일본이 최대 동맹국인 미국의 돌발 행동으로 미국을 당황케 하고 있습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21일 밤 일본 정상 방문을 마치고 귀국해 일본 정부가 미국의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이날 테헤란 메흐라바드 공항에 도착한 뒤 기자들에게 일본은 이란과 기꺼이 협력하겠다고 했다라며 일본 당국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들이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피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제재 회피 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이 아베 미국에 대한 속내를 만천하에 공개해 일본을 곤혹스럽게 하는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이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미국의 경제 제재를 논의했다라며 전 세계에서 한두 국가를 빼고 모두가 제재에 반대하고 미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데 동의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아베 총리도 미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데 동의하고 제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로하니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밝힌 셈이 되었습니다. 양국 대통령의 회담 내용을 발표하는 상황에서 간접적으로나마 곤란할 수도 있는 상대국 정상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나타낸 데에는 로하니 대통령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브로맨스를 과시하며 미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왔던 아베 총리도 최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비 4배 인상 압박이나 미일 무역협정에서 불리한 협정을 맺었다는 말이 나오자 미국에 대한 밀당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아울러 일본이 이란 남동부의 차바르 항구에 투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또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호위연합에 불참하기로 한 일본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호르무즈 호위연합은 원유 수송로인 걸프 해역의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위협에 대처하겠다면서 미국이 결성한 군사 방어체입니다. 로하니 대통령의 이번 방일은 일본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중동 해역에 해상 자위대를 파견하기에 앞서 이란 측의 양해를 얻기 위해 추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베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해상 자위대를 중동에 보내려는 것은 정보 수집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란이 우려하는 미국 주도의 호위연합에 자위대가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활동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일본은 미국의 중동 안보 계획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환영할 만하다라며 일본은 중동에 정찰용 군함을 보내지만 호르무즈 해협이나 페르시아만이 아니라 홍해 입구 바브엘만데브 해협과 오만에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은 이란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평화 계획을 지지했다라며 이 역시 우리에겐 반가운 결정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아베 총리는 지난 6월 핵합의 이행 문제를 놓고 대립하는 미국과 이란 사이에 중재자로 나서겠다면서 테헤란으로 가서 이란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세이드 알리 하메네이까지 만났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로하니 대통령의 이번 방일을 고려해 해상자위대 중동 파견 안건을 가결해서 의결하는 날짜를 오는 23일에서 27일로 연기했습니다. 결국 로하니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비밀스런 대화 내용이 로하니 대통령의 입을 통해 공개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적잖이 당황하는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의 제재 행보에 반대하고 국제법 위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공개된 상황이라 트럼프와의 브로맨스를 강조해오며 비위를 맞춰줘왔던 아베가 트럼프에게 뭐라고 해명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을 앞둔 일본은 현재 예상치 못한 각종 문제들로 인해서 골치가 아픈 상황입니다.
역시 당장 큰 문제는 바로 이전 영상에서 언급된 숙소 가격의 폭등으로 인해서 내국인은 물론 입국하는 외국인들까지 숙소를 구해야 하는 등의 매우 불편한 상황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올림픽을 개최하는 곳에서 자주 생기는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너무 많은 객실을 묶어버려 가격이 폭등한 것에 기인한 데다가 도쿄는 도시 자체에서 어느 정도 숙박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은 당황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난 2018년 한국의 평창올림픽이 대비가 되어 한국의 처리와는 비교가 된다고 지적합니다. 한국 역시 지난 평창올림픽 때 주변 숙소 가격이 많이 올라서 바가지 요금으로 비난을 받았었는데요. 모텔이나 펜션과 같은 곳에서 1박에 100만원에 육박하는 상황이 역시 도쿄와 비슷하게 등장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평창올림픽 흥행에 걸림돌이 된다며 비판을 한 데다가 너무 숙박비가 비싸서 숙소 예약률이 거의 바닥을 찍는 문제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관광부와 관련 부처의 묘수가 등장했는데 바로 KTX 패스를 출시해서 저렴하게 서울과 강릉을 오갈 수 있게 바꾼 것입니다. 숙박비를 생각해보면 서울과 강릉을 오가면서 올림픽을 관람해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외국인들도 적극 이용했습니다. 하루에 33,000원이면 왕복 3시간 내외는 감당할 수 있다는 사람이 많아서 관람객 몰이에 성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대체제가 제대로 먹혀서 숙박업소는 부랴부랴 가격 내리기에 동참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KTX에 요금을 묶어 출퇴근과 같이 올림픽을 보게 한 묘책이 잘 맞아 떨어진 것이죠. 그러나 도쿄는 두 가지 점에서 한국과 같은 조치를 내리기에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은 서울을 베이스로 한 상태에서 강릉에 왕복하는 것이므로 서울에 숙소가 많은 상태였습니다. 서울에는 볼거리도 많고 관광도 할 수 있으므로 외국인들도 베이스 숙소로 삼기에 적합합니다. 그러나 도쿄의 경우에는 도쿄 외곽에 올림픽만을 위해서 숙소를 잡는다는 것은 과도해 보입니다. 결정적으로 도쿄에는 도쿄를 대체할 만한 도시는 오사카 정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신칸센으로는 경기장 왕복까지 6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데다가 올림픽 기간 신칸센 요금은 왕복 50만원 이상이 예상되죠. 한국과 같이 국가에서 철도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요금은 오히려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가장 최적의 방법은 그냥 도쿄 내부에서 허름한 숙소를 비싸게 예약해서 들어가는 방법이거나 조금이나마 저렴한 치바 등지의 근거지를 잡고 전철로 왕복하는 방법 등이 제기되고 있는데 도쿄 근방의 작은 도시들도 숙소 예약률이 전년 대비 30% 이상 올라가고 있어 가격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쿄 조직위원회는 도쿄 내부에서조차 교통대책을 마련하기에 급급한 상황이라 전해집니다. 심지어 버스가 넉넉하지 않자 도쿄 내 학교에 수련회 기간에 버스 운행을 금지시키고 강제 올림픽용 셔틀로 동원하는 등 도쿄 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원성을 들으며 여러가지 모습에서 비싸고 불편한 올림픽을 연출시키고 있습니다. 도쿄는 거대 도시로 많은 자원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창에 비해 매우 여유가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